안타깝게도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습니다. 침묵의 병이거든요. 알기도 어렵고 증상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하이닥 아나운서 임지은입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데요. 박우정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우정입니다. 네, 원장님 먼저 이 고지혈증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몸속에 지방 혹은 지질 성분인 콜레스테롤이 혈액에서 정상치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를 고지혈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콜레스테롤의 성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기준을 살펴보면 혈액 속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인 경우에는 고콜레스테롤 혈증, 중성지방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고중성지방 혈증,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인 경우에는 고 LDL 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맹점인데 HDL 콜레스테롤이 또 있죠. HDL 콜레스테롤은 낮으면 나쁘거든요.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낮은 경우인데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지혈증이라는 말보다는 지질 성분 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있으면 이상이 있다, 이렇게 해서 고지혈증을 지금은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증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습니다. 침묵의 병이거든요. 알기도 어렵고 증상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고지혈증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동맥경화성 혈관합병증이라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증상이 없으니까 검사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검사의 과정과 또 진단받은 이후 치료의 과정도 궁금합니다. 중요한 질문인데요. 검사라는 거는 혈액 검사를 이야기합니다. 고지혈증은 말씀드렸듯이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기 전까지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는 것만이 고지혈증을 진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에는 4년에서 6년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진단을 받았으면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식생활 습관의 개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물 치료죠. 근데 식생활 습관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식사요법, 또 하나는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식생활 습관 개선의 가장 핵심은 식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고지혈증이니까 기름기를 적게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기름기를 적게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실제로는 연구에 의하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만 섭취하자, 더 먹지 말자, 맛있는 거 많이 먹지 말자가 중요하게 되겠고요. 운동요법은 저희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권고안을 따르는데요. 걷기라든가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한 번 할 때 30분에서 50분, 그리고 일주일에 5회 이상. 어느 정도 강도로 하느냐? 중등도 강도 이상. 근데 중등도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환자분들이나 일반 분들이 알아듣기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내가 막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랑 대화하기 좀 힘든 정도, 그거를 중등도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항성 운동이죠. 자기 몸에 맞게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주일에 2, 3회 이상. 그 다음에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 같은 유연성 운동을 일주일에 2, 3회 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일주일 내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가져간다는 거는 의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개선을 기본적으로 다 하고 그런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목표 수치 이상으로 높다 하면 그때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물이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되겠는데요. 의사인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물 치료의 기준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똑같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똑같다 하더라도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심혈관 질환 위험도에 따라서 약물을 언제 투여할 것이냐, 얼마까지 떨어뜨릴 것이냐가 정해져 있거든요. 의사들도 다 못 외웁니다. 그건 너무 복잡해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순환기내과나 내분비내과 의사 같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약물 치료를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약물 치료와 관련해서 이 고지혈증 약은 한 번 시작하면 끊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맞는? 네. 그 질문은 정말 제가 수도 없이 들어온 질문이고, 네. 뭐 고혈압 환자분들, 고지혈증 환자분들 항상 여쭤보시는 거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약을 오래 먹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제 저의 환자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열심히 이걸 관리를 하셔갖고 고지혈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더니 기름기도 안 먹어. 그 다음에 열심히 운동해서 몸무게도 막 7kg, 10kg 막 빼버려. 그리고 삶이 바뀌는 거죠. 네. 그분들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이만큼 했는데 약 안 먹어도 되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죠? 그럴 때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거든요.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70~80%는 간에서 몸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우리 몸속에 있는 걸 20~30%만 섭취로 얻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고 하나도 안 먹는다 쳐도 간에서는 매일매일 800mg 정도의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방 섭취를 줄인다 하더라도 그 줄인 게 도움은 당연히 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콜레스테롤 수용체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사율 자체가 3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싶어도 마음처럼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2차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내가 너무 술을 많이 먹는다, 너무 비만해졌다, 아니면 갑상선 질환 같은 내과 질환이 있다든가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고지혈증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원인을 제거를 하고 콜레스테롤 수가 정상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반대로 이미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생기신 분들, 당뇨병이 있고 오래된 분들, 고령이신 분들, 대개 65세 이상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분들은 평생 약을 드셔야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셔야 된다가 진실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고지혈증 하면 합병증의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합병증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전에도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는 병이라고 했는데 고지혈증은 이제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고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입자들이 혈액 속을 돌아다니다가 혈관벽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혈관벽 내부에서 콜레스테롤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고 염증 반응이 생기고 평화긁은 세포가 증식하고 이러면서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되거든요.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되면 혈관벽이 좁아지거나 심지어는 막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혈관으로 가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마비 이런 질환들이 생길 수 있고,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우리가 중풍이라고 알고 있는 뇌졸중 같은 무서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고지혈증을 포함한 여러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실천 어떤 걸까요? 네, 질환은 예방이 제일 먼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활습관병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생활습관 때문에 병이 생기거나 나빠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이걸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등이 있거든요. 이런 질환은 그 자체도 나쁘지만 결국에는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담배 끊어야죠. 술 적게 먹어야죠. 그런 나쁜 습관 바꾸고, 또 건강한 식생활 습관 하고, 음식 잘 먹고, 그다음에 운동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고지혈증, 이상지지혈증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당장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병을 진단을 받을 때 열심히 생활 습관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내가 최대한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내 수준에 맞는 좋은 생활 습관을 익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내가 그만큼 노력했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목표 수치까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근데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이 스타틴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약물을 투여하고자 했을 때 걱정을 하세요. 이걸 먹으면 합병증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보면 스타틴의 진실 뭐 이래가지고 환자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먹으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있는데, 스타틴은 정말 좋은 약입니다. 전문가인 의사와 상의해서 제대로 복용을 하면 큰 부작용 없이 평생 먹어도 안전하고 나의 신장과 혈관을 보호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네, 오늘 고지혈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우정 원장님과 아나운서 임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